여기로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 오전입니다. 저희 집은 그 월요일이 되면 저희 짝꿍이 가장 이른 출근을 합니다. 6시경에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큰애가 학교를 가고 작은애가 학교를 갑니다. 순서대로 학교를 가고 나면 저 혼자 나와서 조용한 좀 시간을 보내고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제 베란다 온도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거리의 온도가 1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서늘서늘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베란다 내부에서는 제가 지난밤에 켜놓은 보네이도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보네이도는 왜 틀어두고 있냐고요? 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많고 그리고 제가 밤에 스프레이를 살짝씩 하기 때문에 그 스프레이 물기 날아가라고 제가 보네이도를 밤에 틀어놓는답니다. 그럼 일교차가 좀 더 커지겠죠? 지금 지난밤 제가 이제 스프레이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라일락 입장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이런 구조에서는 물이 고여가지고 계속 남아 있어요. 사실 이게 다육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 스프레이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처럼 자주 해주는 분들은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우고 관리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입장 사이사이에 어떤 다육이가 고이고 또 분갈이하고 나서 얼마나 된 다육들이 그 스프레이에도 그 습에 취약한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물 스프레이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올 봄에 제가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육이들 얼굴에 있는 꽃가루도 좀 씻어주고 진한 약한 자국을 좀 지우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스프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은 저는 스프레이 하는 거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송화가루가 지금 보이네요, 눈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스프레이를 자꾸 하다 보면 저는 다육이들이 괜찮은 다육도 있지만 그 물 스프레이도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다육이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다육이가 보내는 아주 미세한 그런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전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고 싶으셔도 간간히 저처럼 그 선풍기까지 틀어서 말려주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주기 참 힘든 일이죠. 저도 최대 이슈, 가장 큰 그 관심사가 다육이 물 언제 주고 어떻게 주고 얼마나 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다육이를 보면 너 물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인을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고수님께서 영상에서 맨입장이 쪼글거릴 때 주름이 있을 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제가 오늘 제 거 도태랑 실컷 물 먹여놨더니 물마름도 너무 좋고 화분이 지금 너무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어서 금방 또 물을 찾고 있는 제 도태랑 모습 보여드립니다. 제 도태랑 뒷면이요. 쪼글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 도태랑 지금 물 달라고 이러는 겁니다. 자, 너무 리얼하게 보이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물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나. 지금 계절인 만큼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자, 민입장을 이렇게 해보면요. 얘네들이 짱짱하지 않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물이 지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입장까지는요 짱짱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을 그렇게 챙겨 먹여도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보니까 요 바위솔보다 도태랑이가 더 물을 찾네요. 자, 요 도태랑 물을 좀 흠뻑 먹이겠습니다. 화분이 가벼워졌어요. 화분이 가벼워졌네요. 요거는 제가 저명관수로 먹일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육이 오전 그 거리대 인사하면서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저는 오늘 블루엘프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블루엘프 분갈이와 블루엘프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요 블루엘프는 제가 1세대부터 키웠던 블루엘프예요. 지금 얘를 분갈이 하는 거는 화분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분갈이를 했길래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또 이제 분갈이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2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요 안에 구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화분이 무거운 게 어쩌면 흙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배수를 굵은 마사를 썼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 블루엘프가 한 몸일 수도 있고 제가 합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블루엘프 사갖고 왔을 때는 이게 블루엘프인지 모르고 샀거든요. 당연히 뭐 처음에 샀을 땐 다 여기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는 한 몸 군생을 제가 샀었어요. 나중에 키워보니까 이 블루엘프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많이 웃자란 블루엘프를 골라갖고 왔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하엽 만들어, 이제 그 웃자란 목대에서 하엽 만들어내면서 지금처럼 잘 굳혀진 블루엘프를 만들었답니다. 어머, 어떡해. 해가 부족해가지고 햇살에 놔뒀더니 어머, 얘네들이 여기 화상을 입었네. 지금 이렇게 얘도 나름 묵둥이에요. 나름 묵둥이지만 묵었다는 뜻은 어디만 묵은 거냐면 사실 목대만 묵은 거예요. 목대만 묵었고 입장들은 매 순간 새롭게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입장이 항상 예전에 그 입장이 아니고 입장은 항상 아가 같은 세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가 묵둥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이렇게 입는 거죠. 뭐 어떻게 화상 입은지를 몰랐어요. 이 묵둥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묵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햇살이 막 엄청 쨍한 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들어오는 곳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네요. 자, 보니까 제가 이 블루엘프를 여러 개를 합식을 했었나 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블루엘프들을 모아가지고 요 큰 화분에다가 한꺼번에 심어준 것 같네요. 그리고 묵둥이 그 자연 군생이라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 부분에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뿌리가 점점 높아지고, 뿌리가 점점 이제 우리가 분갈이를 하면서 계속 같이 깊이 심어주니까 뿌리는 점점 이제 높은 목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고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분리가 된답니다. 한 몸이. 얘는 원래 한 몸이었던 것 같고요. 두 포트를 분갈이를 같이 했었나 보다. 자, 이제 어떤 흙을 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심어져 있던 다육들은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보고요. 어머. 자, 밑에가 이렇게 묵은 뿌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래도 이렇게 흙이 잘 부서져야 돼요. 자, 이렇게 완전히 초창기에 했던 방식은 아니네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휴가토를 안 쓰고 굵은 마사를 써갖고 무게가 엄청 무거웠었거든요. 자, 이렇게 블루엘프 분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분을 어떤 거를 쓸까? 요건 제가 만든 깡통 화분이에요. 요 화분이 지금은 많이 무거워져 가지고 제가 얘를 이제 달구려고 하거든요. 자, 요 화분을 좀 작게 쓰고 싶어요. 지금 얘가 목대로 크기 때문에 입구도 좀 작은 화분을 쓰고 싶거든요. 요게 어울릴까? 요게 어울릴까? 밑에가 얘는 너무 좁아서 저 그냥 요걸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분갈이 하겠습니다. 블루엘프는 제가 뭘 좀 더 넣냐면 이 펄라이트하고 요런 걸 좀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림마사를 조금 더 넣은 다음에 배합을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블루엘프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루엘프가 굉장히 웃자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갖고 온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이 관리를 하면서 걔를 이제 묵히는 방법으로 키워왔지만, 블루엘프가 올 여름을 어떻게 날 것인가, 일단 한번 블루엘프가 좀 무거워져야지만 덜 웃자라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마사 비율을 조금만 더 높여서 분갈이를 합니다. 그리고요, 배수를 깔아줍니다. 저는 원래 배수를 가벼운 휴가토를 쓰는데요. 지금 휴가토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펄라이트를 조금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배양토 살짝 좀 넣고요. 뿌리하고 목대 길이를 감안을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저는 요 녀석들 지금 이렇게 화상 입은 거 보고 어머, 맨날 들여다보면서 가까이 봤는데도 어머,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를 어머, 이제 봤어요. 참 블루엘프가요, 블루엘프가 우리가 찾아보면 세데베리아 블루엘프 이렇게 학명이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세데베리아 블루엘프. 세데베리아라는 뜻은
세덤하고 에케베리아가 이제 교배를 해갖고 만들어낸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세덤의 특징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덤은 보통은 세덤 같은 경우 세덤도 많은 종류가 목대를 가지고 자라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블루엘프 같은 경우에는 목대를 가지고 커요. 목대를 가지고 크는 다육인데 목대를 가지고 크는 다육이들은 보통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얘는 이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큰 화분에다가는 주고 싶진 않고 지금 뿌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묵은 굵은 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다육이 진짜 오랜만에 지금 제가 만나는 거예요. 묵은 굵은 뿌리를 가지고 여기야 화상 입은 거 너무 안타까워요. 햇볕 좀 잘 받으라고 좋은 곳에 내놨더니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나는 이 다육이 묵둥인데 그 묵둥이요 입장도 물론 잘 오랫동안 진짜 오래 묵으면 입장도 잘 하엽으로 안 나가는 그런 묵둥이들도 있지만 묵었다는 뜻은 목대가 묵은 거지 입장 자체가 얼굴 자체가 묵은 게 아니잖아요. 얼굴 자체가 묵는 파랑새라든가 멀로라든가 이런 품종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목대가 나이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영을 좀 잡아서 그래서 요 블루엘프가 잘 웃자라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블루엘프를 요거 사고 그 다음에 블루엘프를 똑같은 거를 거의 안 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거는 이제 재료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둥이 그 다음에는 이제 묵둥이를 들여서 이제 묵둥이를 지금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엘프 여러분 혹시 환경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블루엘프 키우고 싶은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격 조금만 더 주고요. 묵둥이를 저는 사시기를 추천해드려요. 묵둥이는 그래도 애기들보다는 웃자라는 속도가 덜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육이 성장 속도를 이야기할 때요. 성장 속도는 목대를 가진 다육이들이 좀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 목대를 가지고 성장하는 다육이가 빨리 자라는데 빨리 자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고요. 물 반응이 좀 빠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자라기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장 속도 빠른 다육이들 옷자라기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빨리 크는 거는 반가운데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웃자라기도 한다는 거죠. 빨리 크는 반면 원래 있었던 식구들은 저 다시 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편이어서 원래 있던 애들 다시 다 이렇게 해줍니다. 루비도 한쪽에다가 다시 같이 또 심어줄 겁니다. 이 루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루비가 화분에 뿌리를 꽉 차게 만들기 때문에 물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루비를 굳이 심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제는 물 관리 이제 물을 하도 웃자라기 좋아하는 블루엘프다 보니까 제가 그냥 처음에는 루비를 좀 이렇게 같이 심어 줬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관상가치라든가 아니면 루비를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심어 줍니다. 천대전송을 제가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딱 놔뒀더니 뿌리를 그냥 옴팡지게 내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자, 천대전송도 다시 심어줍니다. 자, 고아원 됐나요? 자, 예전 이제 흙은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초창기에 들여서 키우고 있던 블루엘프를 지금 깡통화분에서 요 토분으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거는 화분 자체가 너무 무겁고요. 이제 블루엘프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우절할 염려가 크게 있지 않다는 생각에 성장보다는 이제 굳히기를 하려고 제가 작은 화분으로 분갈이를 했답니다. 블루엘프는 세데베리아 블루엘프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세덤과 에케베리아의 교배종이라고 하네요. 잎의 색깔은 보시면 연두빛, 녹색이 되고요. 묵을수록 잎장 끝부터 빨갛게 점을 찍은 듯이 물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아직까지 입장 전체가 완전 붉게 물드는 그런 블루엘프를 제가 키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가 지금 햇수로 3년째 저랑 같이 사는데도 그런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꽃 피는 계절은 지금 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꽃대를 잘라줬습니다. 꽃대는 지금 올라오고요. 꽃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이제 그런 그 꽃의 색깔을 하고 있고 모양을 하고 있어요. 미니마 종류하고 딱 맞는 이제 그런 꽃을 하고 있습니다. 번식의 방법은 잎꽂이와 적심으로 번식을 하시면 됩니다. 생육 조건은 빛의 요구도는 빛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지만 웃자라지 않습니다. 겨울철 내한 온도 최저 온도는 얘가 0도씨 정도까지는 버텼습니다. 제 베란다에서는 더 추운 그런 겨울을 보낸 적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0도라고 하면 맞을 것 같네요. 보통 3도 혹은 5도 이상으로 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지난 그 겨울에 베란다가 외부 온도가 베란다 밖의 온도가 예보상 영하 3도까지였을 때도 문을 열어놓고 키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0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배수를 위해서 마사 성분을 조금만 더 많이 넣고요. 상토나 혹은 피트모스나 피트모스의 그 비율을 조금 낮춰서 그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옷자라기 좋아하기 때문이죠. 생장 속도는 보통입니다. 군생을 잘 이루는데 자구를 잘 달아주기 때문입니다. 관리 수준은 초보자가 키우기에도 무난한 편입니다. 보통 정도의 관리 요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배치 장소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를 해야지만 옷자라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목대를 가지고 있는 다육식물들은 성장 속도가 보통이라고 하면 다육식물에서는 그래도 잘 자란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잘 자라는 대신에 옷자라기도 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생을 잘 이루어 주기는 하지만 잘 못 자라기 때문에 물 관리라든가 햇볕 관리, 통풍 관리를 특히 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를 사고 블루엘프는 더 이상 볼 때마다 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 녀석도 항상 거리대 1순위로 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키우면서 얘를 묵둥이를 만든 다음에 잠깐 방심을 하고 발코니 안쪽에다가만 키웠더니 얘가 잎이 울절하려고 전조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전조 증상이 뭐냐면 일단 잎과 잎 사이가 간격이 띄면서 이렇게 확 벌어지거든요. 꽃송이처럼 이렇게 확 벌어집니다. 이제 햇볕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햇볕이 좋은 곳으로 옮겨뒀더니만 이렇게 화상을 입고 말았네요. 저는 블루엘프에서 그 병충해를 그렇게 많이 앓지 않았습니다. 깍지라든가 혹은 손깍지라든가 무름병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어서 초보자들이 키우기 좀 무난한 다육식물 중에 하나지만 옷자람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주의하신다면 블루엘프 예쁘게 키울 수 있겠죠? 국민다육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블루엘프. 저는 올 가을에는 좀 더 빨갛게 물든 블루엘프를 보고 싶네요. 오늘 이 시간 블루엘프 분갈이와 블루엘프 키우기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